네, 우리의 늘 뵙는 그 뉴스타운 독자분들 그리고 여기 평택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평택 컴프리스 캠프에서 제가 카투사 교육 8주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참 어떠한 좀 낯익은 기억들이 있는데요. 아까 여기 주한미군 같이 돕는 그 단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카투사로서 복무할 때 주한미군이 지금 한국에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의정부 쪽 이사단에서 다 거의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주력 전투 부대가 주한미군이 하는 역할은 간단합니다. 이 한국군 최종 부대와 같이 주한미군 주력 2, 3만 명이 김정은이가 남침했을 때 무조건 일주일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한미군 이 2, 3만 명은요 몸으로 그냥 떼워서 전술적으로 다 전멸을 당해도 일주일만 버텨주면은 주일미군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일미군 들어올 때까지 일주일 버텨주는 역할하는 게 주한미군이에요. 그러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 입장에서는 저 먼 나라, 그 먼 나라 남의 나라를 지키려고 2, 3만 명이 그냥 목숨을 담보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공조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일본 전체가 만약에 남한이 김정은이나 혹시라도 시진핑이 중공의 침략을 받게 되면은 일본 지역, 일본 국토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수행하는 이 보급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고 단지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지만은 한국과 일본이 동맹에 준하는 정도의 관계를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아주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했던 겁니다. 그 지소미아가 지금 누가 깼습니까? 문재인이 깼죠? 바로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을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항의를 하니까 이 문재인이가 주한미군 나머지 기지들 빨리 반환해라. 또 신경 거슬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평택기지는요 의정부 이사단하고는 약간 이제 기능이 다른 게 사실은 이 김정일이 막판에 그리고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저 북계의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이제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도 뭐 거의 김정은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정은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그냥 멱살 주고 흔들어도 데리고 놀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관심사는 사실은 이제 중공으로 많이 가 있죠. 김정은이는 내가 조인트 가서 먹살 잡고 끝내버리겠다. 이 중공 문제가 이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왜 의정부 이사단 쪽에서 이 평택으로 넘어왔냐. 여기 평택이 바로 평택항이 있죠. 평택항. 만약에 유사시에 중공이 이상한 짓 하면은 평택항이 그냥 미군의 주둔 기지가 돼가지고 이쪽 서해 바다에서 중공의 진출을 다 막아버립니다. 중공 입장에서는 이 평택의 미군 기지가 자기 목줄을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이나타운 만든다면서요. 만들었나요? 여기 평택에? 취소했나요? 차이나타운을 평택에다가 만들려고 한 이유가 중공의 스파이 기지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공의 목을 치는 여기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중공 간첩기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는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지금 이 국제정세 구도에서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에 대해서 내 말 안 들으면은 너희들 관세 아예 100% 때려버린다. 지금까지 관세는 뭐 10% 20% 정도 하고 있는데 더 까불면 내가 이제 너희들 관세 100% 쳐버린다. 거의 중공을 제압하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평택항이라는 게 평택기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김정은과 이 시진핑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자유주의 질서를 퍼뜨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당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조인트 까고 있겠어요? 김정은이나 시진핑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직접 정면으로 안 덤비고 아주 멍청한 인간을 조인트 까서 네가 나가 싸워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문재인이죠? 뭣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총알바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근데 문재인이가 뭐 우리 이웃집 아저씨면 상관이 없는데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이가 미국한테 조인트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 전체가 다 만든다는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야죠. 뭐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맞게 생겼는데 끌어내리지 않고는 우리가 미국한테 얻어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조만간에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찍니많이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한두 방이면은 우리 서민 경제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다 초토화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인천 집회 때 우리 지금 손상대 사회자가 그 얘기 했습니다. 오늘 당장 문재인을 끌어내려도 대한민국 이 파괴된 법질서 경제 이거 회복하려면요 몇 년 걸려요. 오늘 끌어내려도 이거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근데 임기 5년을 채운다? 문재인이가? 선거로 문재인을 이긴다? 5년, 이제 3년 남았나요? 3년 뒤에?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제 남미에 그냥 다 몰락한 국가가 돼서 그때 끌어내려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무슨 선거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선거 때까지. 홍콩 보세요, 홍콩. 홍콩 지금 중공이 완전 접수하려는 거를 홍콩의 시민 국민들이 100만 명 나가가지고 지금 다 물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시진핑이 탱크를 밀어붙여요. 미국이 딱 들이받치고 있는데 왜 홍콩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안 되죠? 우리가 홍콩 국민보다 뭐 못난 거 있습니까? 우리도 청와대를 딱 3박 4일만 100만 명에 둘러싸고 있으면은 문재인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재인이가 밉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문재인이를 미워서 한다기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권 투쟁입니다. 자, 근데 문재인이가 이제 또 마지막 승부수를 두고 있는데 오늘 조국이 검사와의 대화한다고 무슨 의정부 지청을 방문해가지고 검사와의 대화한다고 그렇게 홍보하더니 뭐 3시간 반 동안 그걸 비공개로 해버렸어요. 아니 비공개로 할 거는 왜 그렇게 언론 프레임을 난리를 칩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대화를 한다. 대화 소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범죄자를 잘 잡아들이냐. 그거 얘기하고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 얘기 말고.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 앞에서 입학 부정 저지르는 놈, 펀드 갖고 사기치는 놈, 논문 표절하는 놈 다 잡겠습니다. 그 얘기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인데 뭘 검찰을 지금 통제합니까? 바로 체포했어야지 검사들은 그 자리에서.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임명하는 거는 딱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대한민국 전체를 범죄 소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자를 잡냐고요?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인데. 그리고 조국이 자기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조국의 논문 표절, 석사 박사 다 표절입니다. 그거 서울대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미디어치가 서울대가 넣었습니다. 저도 서울대 논문 표절 검증위원들 지금 다 연락 두절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그냥 회의에서 조국의 표절을 잡겠다고 발표하는 그날부터 갑자기 다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에 딱 버티고 있는데 무서워서 표절을 어떻게 잡아. 서울대 위원들이. 이러니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 소굴이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을 조국에 앉혀서. 문재인이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문재인이가 노리는 거. 두 번째 노리는 거, 문재인이가 왜 사기꾼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되냐면요, 마지막
카드, 문재인과 김정은이 마지막 살 수 있는 카드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개헌으로 하는 적화통일입니다. 이거 한번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데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 동의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정상적인 사람은 저거 동의를 못할 게 뻔하니까 사기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기를. 그래서 가장 사기를 잘 치고 가장 범죄를 잘 저지르고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기를 치려고. 이 승부수만 막아내면, 이 마지막 문재인의 살기 위한 승부수만 막아내면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김정은까지 끌어내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위기이자 가장 큰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뉴스타운 이 손상대, 손상주 회장님들이 쭉 다니면서 지금 삭발식 릴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청와대 앞에 갔더니 저 김문수 지사 쪽도 계속 삭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고, 애초에 뭐 여론조사 같은 건 믿지도 않지만 오늘 문재인 지지율이 40%라고 나왔는데 10명 중에 4명이 문재인을 지지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최저래요. 지금까지 하여튼 거짓말이지만 제가 택시 타고 다닐 때 일부러 제가 물어보거든요. 문재인 정치 잘하죠? 택시 서요. 그냥 가다가 택시 서버립니다. 그러다가 문재인이 막 까주면요 택시비 안 받아요. 내가 지금까지 택시 타가지고 문재인 잘한다고 얘기하다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근데 무슨 10명 중에 4명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노조, 귀족 노조,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게 아니면요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그게? 개돼지죠, 개돼지. 개돼지들이에요, 개돼지들.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 개돼지들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이해관계 되는 거 정도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문재인의 이 수법과 지금 이 작전 계획들을 이제 훤히 알겠죠? 이제 우리는 때려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국 박박곡곡 다니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죽는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청와대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첫눈이 내리기 전에 11월 말을 목표로 우리는 전국을 다 다니면서 모아와서 한꺼번에 최소한 3, 4일 정도만 100만 명이 포위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평택으로 시작하고 오늘 시작이죠. 2차 집회. 2차하고 뭐 3차 또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문재인 끌어내는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손상대, 손상년 이 형제들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같이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 주나 전주 집회하고 광주 집회 때 또 다시 여기 오겠습니다. 그때 광주 전주 때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